우리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님인데요. 네. 사실 뭐 지금은 이 시장이 전망의 영역보다는 대응의 영역인 것 같긴 한데 네. 이걸 뭘 알아야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문가를 모시고 이 오미크론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네. 요거 우리가 좀 간과해도 될 건지 아니면 좀 심각하게 봐야 될지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어떻게 일부 시작할까요? 네, 하시죠. 자, 그럼 일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초대 예,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신 김경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희가 인트로가 좀 길었죠. 아닙니다.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오셔가지고 좀 숨을 고르시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아주 깊은 의미로 조금 인트로가 길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뭐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우리 각도님도 여쭤보긴 했는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의 명칭이 붙어진 그 배경 혹시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우한 바이러스다. 네. 이렇게 지역명이 붙게 되니까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한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영국 변이다, 남아공 변이다, 브라질 변이다, 인도 변이다 이렇게 변이가 처음 발견되고 유행됐던 지역의 이름을 따서 변이 이름이 계속 붙어왔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그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 알파벳으로 아예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가 이제 주요 우리가 우려하는 변이 사종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려가 되지만 아직 좀 잘 모르겠다,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변이들을 우리가 관심 변이로 지정해서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람다까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총 변이 바이러스가 이름을 붙인 게 총 12개 정도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관심 변이로 이렇게 쭉 봤더니 뭐 괜찮겠다, 그냥 큰 우려로 되지 않겠다 해서 관심 변이에서 해지가 된 변이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에 나온 오미크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3번째. 네. 원래 13번째면 이제 누라는 그리스 알파벳이고 14번째가 뭐 자이나 크사이라고 부르는 알파벳인데 그 13번째, 14번째를 뛰어넘고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붙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델타까지 지금 큰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신종 바이러스 보통 우리가 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다 그러면은 우려 변이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바로 우려 변이로 지정할 만큼 굉장히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매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아직 많이 알려진 부분이 없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관심이 많지만 주식시장보다 관심 많은 곳은 없을 거예요. 하루에 수십조 원의 자금들이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그 뉴스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코비드의 바이러스가 계속 조금씩 변형을 해오면서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원래 항상 이런 식의 그 어떤 진행 경로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는 자기가 이제 복제를 할 때 특히 이제 RNA 바이러스 자기가 똑같은 바이러스를 복제해야 되는데 이 복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류가 생기면은 복제에 실패하거나 사멸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연히 들어맞아 가지고 계속 생존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살아남은 바이러스도 기존 바이러스에 밀려서 좀 몇 명 유행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관심 변이처럼 조금 변이가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양상이 보였는데 지금 나온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많이 생기면서 기존의 델타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확장세를 넓혀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델타 변이가 워낙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가 유행하던 것을 다 잠식하고 전 세계 우세종이 됐는데 모든 대부분 연구자들이 지금 이제 델타보다 더 강력한 변이는 안 나오겠다 할 정도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 델타를 누르면서 특히 남아공 지역에서 델타보다 더 높은 점유율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희망 고문처럼 하는 게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관련 소식 나올 때 사람들이 귀를 번뜩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회를 거듭하고 변이를 거듭하고 또 전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라 그럴까 치명률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니까 이 증시는 이거를 그냥 사실로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이 투자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의 의견 어떠신지.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연구자들이 아직 예측을 이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위중증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고 기존의 델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촉각을 세우고 있고, 또 이제 처음에 이제 한 20명 정도 진료를 하셨던 남아공의사의 인터뷰가 계속 기사화될 정도로 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전파력은 높은데 막상 걸렸을 때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서 자연 면역을 만들어줘서 오미크론에 한번 걸린 사람이 델타나 다른 변이에 걸리지 않게 된다면 바이러스,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어느 정도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또 이제 하지만 그건 아직 전혀 근거가 없고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변이 과정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지금 델타가 나왔을 때 델타는 기존의 변이보다 전파 속도는 빠른데 치명률이 줄었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2.2배 정도 중증화율을 더 증가하는 정도로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이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게 그렇게 진화가 된 바이러스가 살아남았는데요. 예.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가 가지고 있던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이가 32개가 생겼다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32개를 가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아마 베타나 감마의 특성을 좀 어느 정도 가질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이제 베타나 감마 같은 경우에는 델타보다 전파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기존의 항체를 좀 무력화하고 또 중증화되는 비율을 델타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가 워낙 전파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나쁘게 보는 시각은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베타와 감마의 어떤 중증화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파 속도를 더 높여서 지금 더 전파도 빠르고 중증화율도 더 높이는 그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긴장을 두고 보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상황을 뭐냐면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 어르신들이 별로 없고 아프리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걸려서 확진자가 많다고 해도 마치 사망자가 좀 줄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지금 나와 있고 우리가 맞는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중증화되는 것을 좀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돌파 감염이 되신 분들이 어떤 경과를 봤을 때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것이 적게 보이는 것 같은 현상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각 백신 회사에서 자기가 만든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특히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예방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는 기존의 백신이 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지금 오미크론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중증화나 사망률이 많이 보고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좀 이런 전망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나타나면은 이제 사람들 관심은 이게 막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숫자가 막 바바박 올라오느냐, 이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서 확진자가 한 5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명이 확진이 됐다고 한다면 이만큼 얘가 전파력이 크다면서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흔히 말하는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 그래서 며칠 지나면 이제 5명이 아니라 뭐 몇십 명, 뭐 이렇게 혹시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수님 보고 계시나요? 네,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2020년 1월에 잘했던 게 우리가 역학조사 추적 시스템, 확진자를 빨리 발견하고 그분들의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가지고 그분들이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키기 전에 격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수의 확진자를 유지했던 적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전파 속도가 빨라진 이제 델타 변이가 될수록 우리가 확진자를 찾는 속도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지고, 또 사소한 접촉으로 또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자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었던 사람들을 벗어나는 감염자들이 우리가 방역망 밖에서 전파된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또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다가 또 나중에 확인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5명의 확진자와 이분들을 접촉한 분들에서 양성이 나온 분들도 아마 대부분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격리되기 전에 어떤 분들을 접촉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셨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아마 지금 접촉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의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방역 망으로 한정할 수 없는 밖에서 접촉을 한 경우에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해당 지역에는 우리가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는지는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금 일단은 오미크론을 확인하는 어떤 PCR 확인하는 검사 방법, 이것이 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일단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오미크론인지 아니면 델타인지를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기존의 델타 변이 PCR 검사를 통해서 델타 변이에서 음성이 나온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델타가 아니면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방역과 격리, 철저한 역학조사와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문제는 지금 델타 변이 PCR 검사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일반적인 PCR 검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놓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접촉하신 분들이 어느 만큼 지역사회에서 확산을 일으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는데, 지금 뭐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촉이 없었던 홍콩에서 격리를 하고 있던 투숙객이 전염된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델타만큼의 전염력이나 델타보다 조금 더 높은 전염력을 가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뭐 별 몇 명 없는 것 같이 뭐 10명, 100명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하게 되면은 어떤 충분한 인구수를 감염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제 한 가지 또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백신 접종이 얼만큼 그래도 0%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가지냐에 따라서 전파 속도를 좀 제어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맞고 있는 백신과 또 자연 감염 한번 앓고 나서 면역이 생겨서 델타에 한번 걸렸던 분들이 이제 오미크론에 안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백신의 효과나 자연 감염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오미크론에 걸렸던 분들이 델타에도 또 다시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은 델타와 오미크론의 트윈 데믹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인실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다 델타니까 같은 병실에 계시는데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같이 섞여 있게 되면은 거기 계신 중에서 또 다시 교차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교차 면역이 좀 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은 되기 때문에,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병상도 보다 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좀 발견이 늦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10명, 20명씩 감염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검체는 한 15%만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15% 검사에 확인이 되지 않은 변이 바이러스는 나중에 집단 감염에서 나중에 확인되면 이제 그때는 좀 많이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얘기를 더 듣고 싶고 또 저희 예상 질문도 많긴 한데 저희가 오늘 좀 긴급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2부, 3부 순서가 있어서 가장 저희가 이제 오늘 교수님 모신 이유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비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이제 맞는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그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제 사멸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오미크론이 이렇게 지배종이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뭐 트윈데믹 내지는 다른 것과 합성되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금 거의 이 비관론과 낙관론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이시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출현이 어떤 상황을 저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까? 비관적인 겁니까? 낙관적인 겁니까? 지금은 중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예.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기에는 워낙 전파 속도나 그다음에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변이가 베타나 감마가 가지고 있는 치명률을 중증화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낙관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전신을 다 침범해서 폐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하지만 또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트윈데믹까지 가기에는 좀 어느 정도 교차 면역이 존재하고 지금의 어떤 백신이나 그런 항체들이 좀 어느 정도 부분적이지만 효과를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세대 교체가 서서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델타가 지금 굉장히 델타가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오미크론까지 확산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2020년 처음에 생겼을 때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치료제를 확보한다든지 또 백신을 빨리 만들어내는 속도라든지 또 어떤 전염을 전파하는 우리가 방역수칙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초기에는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을 정도로 잘 몰랐던 바이러스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실내 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많이 생겨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유행할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스터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당연히 맞고 부스터샷 맞고 하는 게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네. 델타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델타를 관리해야 되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한두 달 내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확산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도 좀 어느 정도 중증화로 가는 것을 좀 예방해준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저하고 각도기님하고 하나하나 질문 아쉬우니까 두 개 하고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사실 최근에 저희도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가 지금 5,000명대 나오고 있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정부에서도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조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방역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즉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통제가 가능한 정도 수준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좀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 돼버렸고요. 그동안에 어떤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어떤 과정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전 국민 접종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2, 3월 달부터 맞으셨던 고령층 같은 경우에 추가 접종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너무 서둘러서 좀 급하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확진되면서 위중증 확진자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위중증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또 병상 포화 상태로 관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조금 한 발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측이 좀 틀렸고 위드 코로나 할 때 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생각이 되면은 한 발 물러나서 두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고령층 어르신들이 추가 접종을 조금 더 막고 그다음에 병상을 좀 다시 만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다시 거리두기 완화를 서서히 완화하는 이렇게 하는 전략들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계속 위드 코로나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전략인데 지금은 후퇴 없이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예, 지금 이제 중환자 특히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의 사망이 좀 많이 예측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절반의 성공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8세에서 49세 젊은 층의 예방 접종이 9월, 10월 달 되면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제로 젊은 층의 확진자가 빠르게 감소했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젊은 층은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중환자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20, 30대도 감염이 증가하고 일부 중환자도 조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역사회 우리 사회에 얼만큼 빨리 확산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대응 무기를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새로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때까지만 좀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조금 저지하게 되면 우리가 좀 나중에 물론 이제 해외에서 출시는 2, 3월이지만 우리 8회 접종되는 것은 좀 더 5, 6월 이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좀 병상도 확보하고 하는 전략들을 짜는 것이 지금은 더 좋은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거의 똑같은데. 네. 네. 추가 질문. 네.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번에 저희가 사실 다시 안 모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이제 다시 모시게 되면 또 뭔가 상황이 안 좋을 거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